만약 이때 탄생한 최초의 생명체가 수십억 년 후 우리와 같은 이런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한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문명을 발전시켰다면은 지금 우리 인류의 문명보다 수십억 년에서 100억 년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었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디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의 말씀을 또 해주실 건가요? 고 작가님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프로메테우스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너무나 유명하고 10년도 넘은 영화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그 영화 초반에 그 엔지니어라고 불리우는 그 외계 종족 중 한 명이 그 정체불명의 그 검은 물질을 들이키고 그 엔지니어 몸이 막 분해되면서 그 행성에 생명의 DNA를 뿌리는 듯한 장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 유명한 장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 외계인의 그 인류 창조설 같은 가설을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참고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정확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 1968년에 발간된 그 에리 폰 다니켄의 그 정말 악명 높은 그 신들의 전차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 책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책은 고대 인류가 그 진보된 외계인의 방문을 받아서 그래서 그 외계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뭐 피라미드라든지 또 뭐 고대 서사시와 같은 이런 뭐 고고학적 그 신화적 단서를 이게 그냥 외계인의 개입에 대한 증거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대 인류는 저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계인이 초기 인류에게 이러한 기술을 전파하고 종교적 신념을 고취시켰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신들의 전차라는 책은 좀 냉정하게 보면 그 프로메테우스에 등장하는 그 엔지니어 종족이 그 새로운 행성에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 같은데요? 그렇긴 하죠. 이 신들의 전차에 등장하는 외계인이나 이 외계 문명은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적 그리고 이런 기술적 도약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고대 인류의 이런 피라미드 같은 특정 구조물이나 또 뭐 그런 고대 지식이 그 외계에서 유래했다는 등 그 외계인의 직접적인 안내를 전제로 합니다. 즉 그 프로메테우스의 엔지니어와는 달리 비록 그 인류의 역사에서는 이제 고대지만 이제 지구의 역사에 비춰보면은 비교적 최근에 인간 문명 형성에 도움을 준 이 외계인 방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그 2021년작 영화 그 이터널스를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우주에서 오는 이터널스들이 기원전 5000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인류가 조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 이들은 그 인류 역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한 이터널스가 그 프로메테우스의 엔지니어보다는 더 그 신들의 전차에 등장하는 외계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더 오래전 지구에 인류가 등장하기 전에 방문해서 인류의 씨앗을 뿌리는 엔지니어처럼 뭐 그런 외계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나요? 예, 뭐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우주 문명 그리고 이제 외계인, UFO 관련해서 그 최근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또 이제 파격적인 주장을 많이 하는 그 저희 영상에 참 자주 등장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블랙홀 이니셔티브 창립 이사이자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이론 및 계산연구소 소장이며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의 전임 학과장인 아비 로브 박사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직함이 되게 많군요. 그렇습니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역시 그 아비 로브 박사의 주장이군요. 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셨길래 영상 초반부터 이리 SF 영화들의 배경까지 설명하면서 힘을 주신 건가요? 어찌됐건 이분 주장은 항상 재밌기 때문에 그 얼마 전 이 아비 로브 박사가 이 저명한 또 생물학자 조지 처치라는 분하고 지구상의 생명과 우주의 기원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구상의 생명은 그 우주에 존재하는 그 매우 발달된 외계 AI 정원사의 산물이며 폰 노이먼 우주선, 즉 자기 복제 기계에 실려 지구에 심어진 것일 수 있다는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생명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구의 생물은 사실 외계 AI의 실험일 수 있으며 우리의 진화 과정 전체는 스스로 번식하는 씨앗이 뿌려진 생명체의 결과일 수 있다는 말이죠. 역시 대담하고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 로브에 따르면은 그 약 138억 년 전에 이제 빅뱅이 발생했잖아요. 그 이후에 생명체가 나타나려면 우주 역사에서 이제 비교적 일찍, 즉 첫 번째 세대의 별이 복잡한 화학에 필요한 그 중원소를 생산한 직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빅뱅 이후 약 1억 년이 지나 우주에 충분한 무거운 원소, 그 중원소가 생기면은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생명체의 이런 기본 화학 반응이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진보된 생명체가
이런 단순한 미생물로부터 진화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린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잡한 생명체와 이 문명이 이 138억 년의 우주적 시간축에서 비교적 늦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빅뱅 이후 1억 년 정도 후에 빨리 탄생했다고 해도 그 단순한 미생물에서 진보된 생명체를 진화하는데 수십억 년 걸릴 정도로 느리다면 지금 지구의 인류가 이제서야 발전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얼추 맞는 추측 아닌가요? 이렇게 발전된 문명으로 진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 우리 인류보다 더 발전된 문명도 우주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이 복잡한 생명체는 우주의 후반에 출현한다. 이거는 우주가 형성된 후 수십억 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아비로브는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생명체가 빅뱅 이후 1억 년이면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때 탄생한 최초의 생명체가 수십억 년 후 우리와 같은 이런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한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문명을 발전시켰다면은 지금 우리 인류의 문명보다 수십억 년에서 100억 년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었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우리 지구와 태양계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지만 은하계에서는 60억, 80억, 심지어 100억 년 이상 된 항성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항성계 중 하나에서 진화한 지적인 종은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뭐 고등 문명으로 진화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린다고 해도 더 빠른 문명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아비로브가 주장하는 외계 AI 정원사란 무엇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외계 정원사는 이 적합한 행성의 이 폰 노이먼 우주 탐사선을 이용해서 생명을 심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발전된 우주 문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인공지능 플랫폼, 즉 본질적으로 이제 기계일 수 있죠. 그 아비로브는 이런 자기복제 우주 탐사선이 그 프리먼 다이슨이 주장한 이제 아스트로 치킨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니 또 아스트로 치킨은 뭔가요? 예, 저 우주 닭인데. 그 이제 프리먼 다이슨의 이 아스트로 치킨은 그가 이제 1979년에 져서 그 우주를 교란하다 여기서 소개한 그 가상의 개념으로 그 다이슨은 저 깊은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크고 뭐 단단한 그런 금속 우주선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거를 보내는 대신 생물학이나 뭐 마이크로 전자공학, 인공지능 등을 혼합한 약 뭐 한 1kg 정도의 그 작고 가벼운 탐사선이 더 적합하다고 봤어요. 색다른 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덕분에 기계와는 달리 다양한 환경에서 더 쉽게 생존할 수 있고 그 다른 조건에 따라서는 이제 돌연 변이를 일으키거나 환경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복제 우주선을 유기체화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폰 노이먼도 1940년대 후반에 그 일련의 강의에서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그 이론적 기반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생물학적 유기체와 매우 유사한 개념을 언급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자기복제 우주선도 근본은 생명체의 그 DNA 복사에 기반을 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지구의 생물이 저 외계 정원사들의 실험실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아비로브가 말한 그 지구가 그 외계 AI 정원사의 실험실일 수 있다고 이제 제안한 것은 진보된 외계 문명이 그 이곳에 생명을 심었다고 하면은 여러 실험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관찰하고 생명체가 그 특정한 행성 조건에서 어떻게 의식과 기술을 진화시키고 또한 생물학적 유기체가 최소한의 감독만으로도 DNA의 자연스러운 번식 및 이런 적응력을 활용해서 최고의 자기복제 기계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비로브는 이런 외계 정원사들의 실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죠. 이런 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다만 만약 우리가 자연적 진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물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거나 또 뭐 행성의 이상 현상을 감지한다거나 외계 기술의 직접적인 징후를 찾는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간접적으로 검증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증거는 없지만 무언가 발견되면 오히려 검증 가능한 아이디어라. 역시 담대한 주장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왜 저런 고등 외계 문명이 인류의 눈에 발견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 이것도 뭐 저희가 여러 번 진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인류보다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 발전된 우주 문명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그 인간만의 오만일 수 있는 거죠. 그 카르다쇼프 우주 문명 단계설에 따르면은
인류는 아직 1형 문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73 문명 정도로 평가받고 있어요. 0.73이니까 얼마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런 외계 정원사 같은 3단계, 4단계 이상의 문명의 흔적을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 있지요. 더구나 이 가설을 주장하는 이 아비로브 같은 경우는 고도로 발전된 우주 문명이 실험실에서 뭐 여러 아기 우주들을 창조할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등급이 높은 우주 문명이라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도 같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아비로브의 주장은 정말 영상 초기에 언급했던 그 영화 프로메테우스에 등장했던 엔지니어들과 유사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엔지니어는 지구를 포함해서 그 행성의 그 생명의 구성 요소를 의도적으로 심는 고도로 진보된 존재로 묘사되잖아요. 그렇죠? 아비로브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진보된 외계 문명이 자기 복제 로봇이나 뭐 또 아니면 뭐 AI를 사용해서 이러한 생물학적 생명을 촉발하거나 안내해서 지구를 일종의 정원으로 가꾸었을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또한 지구에서 생명이 유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러한 진보된 외부적 존재가 이제 그들의 창조물에 대한 일종의 실험과 평가를 한다는 아이디어도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린 주체가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그 생물학적 존재, 그 엔지니어지만 아비로브의 이론적 틀에서는 아마도 AI 기반 또는 이제 뭐 기계적 존재의 확률이 이제 크다는 차이가 있죠. 이 영화 프로메테우스 이외에도 2017년부터 이제 또 이제 매년 확장팩이 나오고 있는 그 SF 비디오 게임인 데스티니 가디언즈, 이거 설정과도 유사한데요. 그 기원에 그 정원사와 키질꾼, 그래서 키질꾼이 뭐냐면은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곡식을 탈곡할 때 쓰는 그 키질을 하는 걸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원사와 키질꾼이라는 이 초인과적 존재, 즉 인과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 둘이 등장을 합니다. 정원사와 키질꾼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우주에 있는 여러 생명과 종족들을 이용해 수많은 패턴들의 생성과 파멸을 지켜보는, 저희도 그 정보우주편에서 얘기했던 그 코네이의 그 생명 게임, 그래서 그 생명 게임이라는 확률 게임을 막 즐기고 있지만 아무리 게임을 반복해도 마지막에 살아남는 패턴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즉 게임 속 기계 종족인 백스만 계속 살아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패턴을 바꾸기 위해 이들 그 초인과적 존재가 직접 게임 속 우주에 개입한다는 설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비로브가 말하는 이 외계 정원사가 이 게임의 설정처럼 우리 우주에 어떻게 보면은 초인과적 존재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인류는 이들이 즐기는 우주 생명의 게임, 이 게임 오브 라이프에 등장하는 한 종족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우주의 정원사란 이름부터 설정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따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최근에 그 증거가 밝혀지기 어려운 과학적 가설들은 그럴듯한 SF에 등장하는 설정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말씀도 맞긴 하지만 반면에 또 이러한 잘 만든 SF의 설정들은 과학적으로 정말 이제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부분도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런 SF적 설정이 과학적으로 이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천문학자 아비로브 박사가 주장하는 지구 생명의 기원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